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쿼리문, 요 셀렉트 결과는 스코어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요. 서브젝트 코드가 1번인 것, 그리고 서브젝트 스코어가 100인 것, 이 두 개의 조건이 맞는 녀석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info id를 가지고 무엇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어요. 이름, 생일, 혈액형. 요걸 얻어올 수 있죠. 이 중에서 이름을 얻어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 결과를 보고 info의 id가 1번입니다 라고 하면 그 1번 값을 가지고, 즉 이 셀렉트문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쓰면 이름을 얻어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 과목 코드를 이용하면 과목의 이름도 얻어올 수 있어요. 자, 1번 아이디를 가진 학생의 이름은 뭐냐? 홍길동이다. 그래, 그럼 1번 과목의 이름은 뭐냐? 자바다. 자, 이렇게 쿼리를 3개를 따로 적어 놨는데, 자, 보시면 앞에 작성했던 쿼리문이 같이 섞여 들어왔거든요. 이 쿼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select 번호 가져올 거고요. 번호. 그리고 뒤에 괄호가 하나 있어요. 괄호. 이렇게 생긴 괄호. 이렇게 생긴 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콤마. subject score까지. from score. 스코어 테이블로부터 가져오겠죠. 뭐를? 넘버하고 subject score하고. 조건은 코드가 1번이고 점수가 100점인 거. 첫 번째 쿼리문 가지고 가져왔을 때 id, info id, subject code, subject score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이상한 쿼리문에서 select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아요. 넘버, 뭐 이렇게 4개 가져오는 건데 스코어 테이블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요. 가져왔을 때 info id하고 subject code 이 두 개를 가지고 괄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id 속성이 score.info id와 같은 거. score.info id와 같은 거. 즉 1번 값을 여기다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쿼리문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info 테이블에 1번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름을 가져오겠죠. 그게 누구였어요? 홍길동이었고요. 그 다음 또 괄호 안에 이런 값이 있는데 스코어에서 서브젝트 코드랑 같은 서브 코드를 가지는 거. 어디서? 서브젝트 테이블에서. 과목이죠, 과목. 과목에서 지금 이 과목 코드랑 같은 거. 뭐 1번 과목 코드에 해당하는 거.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뭐였어요? 자바였죠. 그래서 요 위치에 홍길동, 요 위치에 자바라고 하는 결과값을 꽂아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건데, 요거 실행해 볼게요. 이 한 문장. 그러면 부적합한 식별자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id가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1번 id는 id 1번이고 이름은 홍길동이고 자바에 대한 점수가 100점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맨 처음에 실행했던 쿼리는 이런 숫자로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스코어 테이블에서만 값을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가져온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요거는 인포 테이블에서 이름 정보 가져오도록 하고, 요걸로는 과목 테이블에서 과목 이름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값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써준 겁니다. 이때 결과값을 이용해서 또 다른 쿼리가 동작할 수 있도록 괄호를 묶어놨죠.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쿼리 안에 쿼리가 있다. 그래서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프로그래밍 하실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넣는 이런 형태의 코드 있죠. 이런 코드가 있으면 요 함수 호출해서 계산하고 결과 돌아온 걸 이용해서 펑크 함수가 동작해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부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서브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는 용어 이전에 서브 루틴이라는 이야기로 보통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쿼리문 사이사이에 괄호를 이용해서 다른 셀렉트문을 집어넣는 형태, 이런 식의 개념을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좀 알아보기 쉽게 조합할 수가 있겠죠. 숫자로 나오는 것보다 어떤 문자다라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쿼리 전송해서 결과 돌아가면 그 결과 가지고 코드에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서브 쿼리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쿼리인데요, 요번엔 스코어가 100이랑 같은 게 아니라 90 이상인 걸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못 보던 게 이런 거예요. 스코어라는 테이블에 뒤에다가 문자열 하나를 더 붙였는데 요게 별칭입니다. 별칭. 테이블 이름이 너무 길면 별칭 같은 걸 이용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 서브 쿼리에서 스코어라고 직접 다 쓰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 별칭을 이용하면 짧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던 예제에서는 컬럼의 속성 이름이 이런 식으로 쿼리에 해당하는 문자로 나왔는데 요건 쓸데가 없겠죠. 거기다가 as 학생, as 과목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서브 쿼리의 결과물, 그 결과물에 대한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진짜 컬럼은 없지만 컬럼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학생, 과목 이런 식으로 요걸 지정해 주는 거죠. 왜냐면 서브 쿼리는 컬럼이 아니니까요. 이건 쿼리문의 그냥 결과일 뿐이니까. 거기다가 컬럼 이름 같은 걸 부여해 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 짓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봐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서브 쿼리랑 같이 항상 언급이 되는 녀석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이 문법 봐봐요. 오라클 문법입니다. 이건 셀렉트 다 가져오겠다, 스코어 테이블로부터가 아니라 서브젝트까지 뒤에 붙어 있죠. 콤만 찍고. 이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조인, 끼워 넣는 느낌이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납득이 되나요, 이거? 요거 스코어 같죠? 근데 서브젝트랑 합친대요. 스코어에 서브젝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다 섞은 거죠, 지금. 두 개의 테이블을 그냥 막 합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합친 결과물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게 조인이에요. 이 조인은 갖다 쓸 데가 없겠죠? 중복 데이터도 너무 많고요. 지금 셀렉트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스코어 테이블의 서브젝트 코드와 서브젝트 테이블의 서브 코드, 즉 점수에 들어있는 과목 코드와 과목 테이블에 있는 과목 코드, 이거 두 개는 같은 의미죠. 그 같은 의미를 가지는 애들끼리 동일하게끔 서로 묶어서 표현을 해라.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홍길동에 대한 100점일 텐데 여기에 서브 코드가 요거랑 요거랑 같죠?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그거 같은 거 매칭시켜서 하나. 그 다음에 서브 코드 2번, 여기 서브 코드 2번, 그거 하나. 그거 두 개를 매칭시켜 갖고 합쳐라. 그 합친 결과를 다 꺼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얘네들까지는 스코어 테이블에 들어있는 컬럼들이고요. 여기는 서브젝트에 있는 컬럼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다 선택했으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개념을 이렇게 바꿔봤네요. select 별 from score 뒤에 join table on, join on. 자, 요거는 안시 구문이라고 해서 이게 표준 문법입니다. SQL을 표준 문법으로 표현했을 때 SQL 표준 문법인데 join과 on을 이용해요. 그래서 A 테이블, B 테이블 이 두 개를 조인하겠다. 위에 건 오라클 문법이고요. 오라클에서만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문법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 합칠 건데 뭘로 합칠 거냐면 스코어 테이블의 서브젝트 코드랑 서브젝트의 서브 코드랑 요거 두 개를 조건으로 매칭시켜서 요거 두 개가 같은 것들끼리만 조인을 해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렬을 좀 해본 거예요. 정렬. join on 결과물을 order by 뭘로? id로. 그러면 id 값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그 id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머지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어렵죠? join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들을 가져와서 마치 한 테이블에서 가져온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테이블로부터 여러 컬럼들을 섞어서 하나의 테이블 결과인 것처럼 합쳐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예제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스코어는 앞으로 SC라고 할 거고 서브젝트를 SB라고 할 건데 스코어랑 서브젝트를 조인해서 대신 조인할 때 스코어에 있는 과목 코드와 과목 테이블에 있는 과목 코드 두 개가 같은 것끼리만 합쳐라. 그렇게 합쳐서 스코어에 있는 info id가 2번인 것만 가져오겠다. 자, 이거 나눠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 조인이라는 게 결국 뭘 가져오려고 하는 거냐면 info id를 스코어에서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 스코어도 여기서 가져오겠다. from 스코어 sc 이때 sc의 info id가 2번인 거. 자,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점수가 어떤 과목의 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셀렉트를 해야 돼요. select sb 서브젝트에서 이름을 가져올 겁니다. from 서브젝트겠죠. 얘는 sb라는 별칭을 쓰고요. 이때 서브젝트 코드가 SB의 서브젝트 코드랑 같은 거. 서브젝트 코드가. 그러면 여기에 서브젝트 코드도 하나 출력해 볼게요. 서브젝트 코드도 출력해 보면 1번과 5번이죠. 자, 이 1번과 5번에 대한 과목 이름을 얻어오고 싶은 거예요. where 서브 코드가 1번인 거. 이거 가져오면 자바고요. 5번인 거 가져오면 네트워크예요. 다시 학생 2번인 녀석의 아이디, 점수,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학생 2번이 두 개의 점수가 들어있는데 이 점수가 어떤 과목인지 알고 싶으니까 서브 코드를 가져와 본 건데 그럼 어떤 과목인지 알려면 이거 다시 쿼리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과목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조인을 이용하면 스코어랑 서브젝트를 합쳐요. 대신 과목 코드가 같은 것끼리 합친 다음에 결과 한번 보죠. 합쳐서 다 갖고 와봐. 자, 합친 다음에 다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래요? info id가 2번인 거. info id가 2번인 거. 요 두 개죠. info id가 두 개인 거. 이렇게 합쳐서 조건을 걸었더니 이 두 개만 추려지잖아요. 이 추려진 녀석의 과목 코드가 1번이고 5번인데 요걸 가지고 과목 이름을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셀렉트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조인해서 합쳤으니까 여기서 꺼내면 되죠. 요만큼은 스코어 거, 요만큼은 서브젝트 거. 그러니까 스코어에서 아이디, 스코어에서 점수, 서브젝트에서 네임. 그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된 것만 가져다가 마치 하나의 테이블로부터 가져온 결과처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조인이에요. info id. 이름은 자바고 점수는 77점이다. 2번이 시험 본 점수 두 가지. 마치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온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서브젝트 스코어랑 네임이랑 이 서브젝트 네임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조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브 쿼리와 조인을 같이 활용하면 여기 보이는 info id 2번 있잖아요.
2번보다는 이 2번이 누구인지 표시되는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info id 값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이름을 꺼내 오도록 하는 거야. info 테이블에 있는 name 이렇게 실행하면 부적합한 식별자 넘버가 id로 바뀌어야겠죠. 지금 이렇게 컬럼 하나, 컬럼 둘, 셋 from score join on 그리고 where 넘버도 없지 id라고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서브 쿼리랑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이 하려면 2번으로 가야겠죠. 자 2번이 이순신이네요. 여기 나왔던 이 대신에 서브 쿼리를 이용하면 이름을 꺼내올 수 있으니까 서브 쿼리를 적용해 본 거고요. 조인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꺼내왔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에서 결과를 얻어온 것처럼 만들 수 있고 여기 컬럼 이름도 별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별칭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좀 더 해볼까? 요거는 학생 이름 얘는 과목명 이런 식으로 학생 이름 과목명 점수라는 이런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죠. 학생 이름 이순신이 자바를 77점 맞았다. 이순신이 네트워크를 56점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순신에 대한 시험 점수 전체를 가져오겠다. 그랬을 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인과 서브 쿼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SQL을 다루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떠드느라고 좀 헷갈리실 텐데 요 예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